안녕하세요. 오늘은 연필을 이용한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연필을 쓸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눕힌 선, 세운 선, 그리고 문지르기가 있어요. 눕힌 선은 말 그대로 종이랑 연필이 닿는 면적이 최대한 많게 해주시면 되고요. 세운 선은 말 그대로 연필을 좀 세워서 연필을 뾰족한 부분으로 선을 써주시면 돼요. 종이와 각도가 거의 비슷하게 살살살살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눕힌 선은 약간 거친 느낌이 좀 드는 편이에요. 선 자체가. 그리고 선을 중첩 지켜서 쓰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톤이 쌓이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눕힌 선을 써주시면 돼요. 힘을 줘서 약간 손을 눌러가면서 선을 써주시면 이렇게 톤을 조금 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입인데 입이를 가지고도 진한 톤을 할 수가 있어요. 힘 조절이 거의 중요한 편이죠. 그 세운 선은 말 그대로 연필을 세워서 굉장히 곱게 까는 방법이에요. 곱고 이제 진한 연필을 쓰게 되면 강하게 깔 수 있는 방법이에요. 눕힌 선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톤을 깔고 세운 선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문지르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제 손이나 이런 도구, 찰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용해서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부드러운 약간 파스텔 같은 표현이 가능한데, 이 방법을 딱 썼을 때 이렇게 빠르게 어떤 톤을 잡거나 이제 밝은 면 안에서 톤 변화를 잡아가기 되게 용이하고 편한데 이제 그냥 문지른 톤만 딱 있을 때 좀 밀도가 낮아 보일 수 있어요. 다른 부분엔 밀도가 충분히 올라와 있는데 이제 어떤 한 부분을 이제 문질러서 그냥 끝내면 약간 밀도가 아쉬운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이렇게 문질러준 톤을 연한 연필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좀 더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필 하면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보통 이제 연필의 그런 종류를 나누거든요. 근데 이 H는 연필의 단단한 정도, 하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B는 블랙, 진하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을수록 H는 단단하고 연해요. 그리고 블랙은, 그러니까 B는 숫자가 높을수록 진하고 무른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HB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H, 3H, 4H 이렇게 쭉쭉쭉쭉 숫자가 있어요. 이 중간 정도가 이제 HB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EH, HB, EB, 4B, 6B 정도. 6B도 사실 잘 안 쓰고요. 4B 정도까지 이제 입시할 때 많이 쓰고, 6B도 이제 가끔씩 완전 블랙 부분 찍어줄 때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이제 샤프심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옛날에 이제 샤프심 같은 거 쓸 때 HB를 쓰면은 좀 더 필기가 깔끔하게 되고, 뭐 B나 2B, 4B 뭐 이렇게 적혀있는 샤프심을 쓰게 되면은 약간 잘 번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샤프심도 흑연으로 만들다 보니까 각 연필이랑 똑같이 한 거죠. 연필들이 대충 특징이 어떤지 제가 갖고 있는 연필들로 좀 보여드릴게요. 눕힌 선, 세운 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연하고 단단하죠, EH는. 그래서 EH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할 때 주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제 스케치도 선을 확정 짓는 그런 진한 선보다는 살살살살 많이 써주는 편이고요. 이제 EH도 H에 속하다 보니까 되게 단단해요. 연필을 세워서 힘줘가지고 긋게 되면 종이가 상하게 되겠죠? 상하게 되면 지우개질을 해도 연필 길이 남아서 자국이 남을 수 있으니까 살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스케치를 할 때는. 그 다음으로 HB 보시면 HB는 빈선은 이렇고 세운 선 이렇고. 샤프는 되게 심이 얇지만 이 얇은 와중에도 그 안에서 나름의 눕힌 선과 세운 선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샤프를 이제 사선으로 몇 번 그으시면은 샤프심이 약간 사선으로 좀 이렇게 갈려서 날카로워지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눕힌 선을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뾰족한 부분으로 세운 선을 아주 날카롭게 되겠죠?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되게 곱게 톤을 정리할 때 샤프를 많이 써요. 샤프랑 이런 단단한 H 계열들 정리하는 톤에서 되게 많이 써요. 세운 선도 마찬가지로 좀 끝이 날카롭게 세밀하게 묘사를 하거나 톤을 잡을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H 계열 연필은. 그래서 이미지 파일 같은 걸 보면 이게 해상도가 중요하잖아요. 그 해상도를 의미하는 게 결국 이 그림의 밀도, 정리된 정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림을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해상도가 안 좋은 파일인 경우에는 이제 확대를 하다 보면 계단 영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림 자체가 조금 흐릿해지는데 이제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림이다 라는 건 되게 해상도가 풍부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톤을 나누고 면을 나누고 정리가 되어 있어서 확대를 해도 되게 선명하게 깨지지 않고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입인데요. 입이 중간 톤을 쓸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연필이에요. 그래서 근데 입이까지도 약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번지진 않고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번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입이는. 4B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고 6B도 이렇게 됩니다. 4H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면 EH랑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근데 이제 좀 더 단단해서, 그리고 뭐 덧붙여서 말할 게 있는데, 이런 H 쪽으로 갈수록 이제 연필이 단단하다 보니까 잘 안 달아요. 아무리 많이 그려도 잘 안 달아서 이 그러니까 B 숫자가 큰 애들은 이제 무르다 보니까 크레파스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쓰면 쓰는 족족 다 달아가지고 거의 갈려 나가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B 계열 연필들은 좀 소모가 큰 편이고, 물론 진한 톤을 많이 쓰는 분들이면 좀 B 계열은 소모가 크고, H 계열은 정말 오래 써요. 저 EH 이것도 입시할 때 쓰던 건데 거의 4년, 5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제가 뭐 게을리 그린 것도 있지만 여기 막 되게 낡고 손톱 자국도 나고 난리 났는데 이거 거의 5년째 쓰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연필의 진하기 종류는 8B도 추가적으로 갖고 있어서 보여드릴 건데 8B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크레파스 같은 느낌이에요.
보시기에도 엄청 진하죠? 이제 찰필로 이제 하나하나씩 문질러 볼 건데 아무래도 H 계열은 좀 덜 번져요. 덜 번지고 B 숫자가 커질수록 잘 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B 숫자가 높으신 특히 자비 연필을 입시할 때 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손에 막 시꺼멓게 묻는 그런 정도가 심한 게 좀 이런 2B, 4B, 6B 같은 B 계열 연필들이 손에 묻는 게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번지기도 번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연필을 이용해서 톤을 잡는 법을 보여드릴 건데 초점이 나갔어요. 그래서 약간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0칸씩 총 20칸을 그려주신 다음에 톤 단계별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제일 진한 블랙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왼쪽은 4B로만 진행을 한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연필들 총동원해서 톤을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이제 어두운 톤을 깔 때 일단 높인 선부터 시작해서 좀 톤을 충분히 잡아준 후에, 왜냐면 막 진하게 처음부터 막 엄청 세게 막 잡아놨는데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종이가 천천히 이제 톤을 깔아줬을 때 좀 덜 상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진한 톤은 이렇게 천천히 높인 선부터 해서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방향을 바꿔가면서 톤을 올려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한 방향으로 계속 올리게 되면은 이게 종이가 엠보싱이 있는데 그게 골고루 올라가지 않으니까 눕혀서 선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종이의 결이 좀 보여요. 근데 이제 세워서 하게 되면은 그런 결들 사이사이까지 톤이 올라가니까 그게 좀 부드럽게 올라간다고 인식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방향을 바꿔서 올려주시는 게 좀 더 잘 올라갑니다, 톤이. 그래서 높인 선으로 갔다가 이제 세운 선으로 마무리를 정리를 딱 해주고 톤을 좀 잡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차분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종이를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엠보싱이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눕힌 선을 쓰게 되면 이렇게 종이 위쪽에 연필이 묻게 되는 거고요. 이제 세운 선을 쓰게 되면은 이 안쪽에까지 흑연이 묻어서 진하게 보이는 거고, 이걸 종이를 세게 눌러서 하게 되면 종이가 점점 펴지겠죠? 그러면서 약간 반짝거리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긴 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힘줘서 하다 보면 종이가 많이 상하게 되니까 그런 점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뭐 도화지보다 A4 용지나 연습장, 좀 약간 종이가 얄팍한 그런 연습장에 연필을 이용해서 톤을 올려보신 분들이라면 다 겪어보셨겠지만 진한 톤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종이들. 왜냐하면 이런 엠보싱이 상대적으로 얕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깊고 풍부한 톤을 올리기가 조금 힘들다. 조금만 힘을 줘도 종이가 쉽게 상하게 된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물 사진인데 형태 잡는 영상은 아니니까 형태는 그렇게 신경 써서 하진 않아서 조금 틀린 점이 있는데 그래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물 같은 개체가 약간 다른 거에 뭐 천이라던가 반사되지 않는 그런 보들보들한 그런 물체보다는 이제 대비가 분명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술학원에서도 이제 묘사력을 올리고 톤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시키거든요. 이런 물 같은 개체를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뭐 질감 표현이라고도 하죠. 질감에 대해서 배울 때도 이제 물 표현에 많이 쓰이는 소재니까 하는 편이고요. 이제 그래서 대충 잡아보자면 형태는 그냥 대강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이비 연필인데 이비 그 눕힌 선으로 대략적인 톤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지르기 그걸 이용해서 이제 톤을 퍼뜨려주고 이런 되게 부드럽고 밝은 면에서 보이는 그라데이션을 잡아줬어요. 그 진행을 하고 이제 저는 어두운 부분부터 잡는 편인데 이거는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밝은 부분부터 서서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밀도를 그러니까 좀 속도감 있게 올리려면 어두운 부분부터 잡아 올라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문지르기 할 때도 이제 톤이 옆에 있으면 좀 용이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톤을 잡은 다음에 계속 이제 면을 쪼개고 하면서 묘사를 해 나가면 돼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이제 찰필 이용해서 문지르기. 찰필이 없으신 분들은 면봉을 이용하셔도 약간 좀 둔한 느낌이긴 한데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톤을 잡고 이제 밑에 물 그림자 비치는 것도 잡아주고 물은 그냥 대비만 강하게 해주면 어느 정도 그 느낌이 살아서 해주시면 되고 이제 항상 톤 마지막에는 세운선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영상을 빨리 돌려서 되게 빨리 끝났는데 사실 한 30분 정도 걸렸던 그림입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좀 어떤 식으로 톤을 올리면 좋을지 연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 물질감이 이제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질감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댓글 열려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